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는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놓고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정책 토론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단체는 이 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증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이 얼마나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현재훈 기자입니다.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제주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주민 참여 기본 조례에 근거해 원희룡 지사에게 도정 정책 토론을 청구했습니다. 청구 기준보다 2배 많은 2,900명의 서명부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이 개발 사업이 원희룡 도정이 정한 청정과 공존의 가치에 어긋나는 만큼 인허가 절차와 지하수 사용, 상하수도 처리, 교통 문제 등에 대한 도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원지사께서 얘기한 그 협치를 정말로 이번 기회에 좀 보여주시려면 정책 토론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 오라 개발 사업에 대한 어떤 처음부터 정확한 정보의 공개와 더불어서 이 사업이 왜 꼭 그 중산간 그 유치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설명을 직접 해야 될 겁니다. 제주도는 청구인의 적격 여부와 청구 취지를 심사해 정책 토론에 응할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소송 중이거나 법률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정책 토론 요구를 받아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구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사를 거쳐서 이게 적격하다고 이제 인정이 되면 그 청구인 대표자와 토론의 어떤 그 방법이라든지 토론 일시, 장소 이러한 부분을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요구하면서 일단 제동이 걸린 오라 관광단지. 정책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이 얼마나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성문 교육감은 정부의 지원 없이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다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새해 도내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456억 원. 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없이 예산안을 제출하자 교육복지를 실현할 의지가 없는 것이냐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 교육감이 12개 시도교육감과 공조해 원론만 고집한다면 도의회에서도 교육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산율 차원의 교육복지를 확대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기본으로서 어린이집 보육료는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책의 모순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성문 교육감은 어린이집 예산은 정부의 몫이란 원론적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누리과정 부담을 교육청에 전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도교육청의 재원으로는 편성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시 오라 관광단지 내 교육청 소유 부지에 대해선 매각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뜻은 매각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저도 언론에서 봤는데 이제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총동문회에서도 매각을 반대해달라, 반대하지 않으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는 것까지 이야기했고. 한편 쟁점이 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신관홍 도의회 의장은 이성문 교육감에게 내년도 예산안 개수 조정 때까지 대안을 세워 제출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제주도 의회가 오늘 제347회 정례회를 속기해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새해 예산안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와 개수 조정을 거쳐 다음 달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은 4조 4,493억 원 규모로 신관홍 의장은 FTA에 대응한 1차 산업 예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고려해 자원 배분의 적절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인구와 관광객이 늘면서 쓰레기 처리에 비상이 걸렸죠. 다음 달부터는 플라스틱류와 종이류 등을
정해진 요일에만 버리는 요일별 배출제가 시행된다고 하는데 과제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하루에 많게는 쓰레기 450톤이 반입되는 제주시 회천 쓰레기 매립장. 이미 포화 상태여서 추가로 증설한다고 해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가 완공되는 내후년 5월까지 버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내 다른 쓰레기 매립장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에 따라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 제주시는 다음 달부터, 서귀포시는 내년 1월부터 요일별 배출제가 시행됩니다. 월요일에는 플라스틱류, 화요일 종이류 등으로 정해진 요일에 맞게 쓰레기를 배출해야 합니다. 다만 종량제 봉투에 담긴 가연성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는 예외로 했습니다. 특히 배출 시간도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했습니다. 한꺼번에 내놓을 때 뭉쳐서 내놓는 것보다 분리해서 내놓으니까 그래서 쓰레기가 재활용이 많아지고 우리 소각 쓰레기라든가 매립 쓰레기는 줄어들게 됩니다. 제주도 내 클린하우스는 모두 2,660개나 되지만 운영과 단속 계획은 달라진 게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거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시간 외에 배출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 이외에도 뭐 CCTV라든가 단속 인력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제주도는 내년 7월부터 요일별 배출 시간을 위반할 경우에는 10만 원, 쓰레기 불법 무단 투기에는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국제공항에 대규모 주차 빌딩이 신축됩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국내선 주차장에 850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 빌딩은 내년 5월까지 짓기로 하고 이달 안에 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공항 주차 면수는 1,588대로 늘어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한일 어업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제주 지역 연승 어선들이 일본 측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갈치잡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치 어획 양구와 위판액이 줄어 어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갈치잡이 어선이 가장 많은 서귀포항. 한창 조업에 나서야 할 배들이 항구에 정박해 있습니다. 한일 어업 협정이 결렬돼 7월부터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조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년 같으면 한 달 가까이 장기 조업에 나섰던 어민들은 제주 연안에서 사나흘 갈치잡이를 하는 게 고작입니다.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조업 허가를 받은 우리나라 근해 연승어선 206척 가운데 70%가 제주 선적입니다. 올해 7월부터 넉 달 동안 도내 갈치 위판량은 7,366톤, 2년 전보다 76%나 줄었습니다. 대체로 갈치 크기가 작아 죗값을 받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본 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시기인데 어민들이 지금 물동량도 줄인 반면에 그쪽으로 못 들어가니까 채산성도 안 맞고 어민들이 아주 울상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일본 측과 계속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어선 허가 척수와 어획량에 대한 의견차가 커 언제 타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한일 양국 간 국장급 협상을 앞두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민들의 근심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점차 양이 적고 간편한 소포장 형태 농산물 소비가 늘고 있는데요. 경상북도 청송군이 국내 최초로 내놓은 사과 자판기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안동 MBC 엄지원 기자입니다. 가을 단풍객이 몰리는 청송 주황산. 지친 하산객들을 맞이하는 건 다름 아닌 사과 자판기입니다. 껍질째 먹는 청송 사과가 한 알씩 포장돼 있고 사과즙도 한 팩씩 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당 1,000원 남짓한 저렴한 가격에 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보니 인기가 좋습니다. 좀 새롭고 신선해요. 처음 보는 이거 먹고 싶을 때 하나씩 뽑아 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판기가 보편화됐다지만 유통기한이 짧은 생과일 형태로 자판기 판매를 시작한 건 청송 사과가 국내 처음입니다. 청송구는 현재 서울 서초구와 동대문구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등 26곳에 사과 자판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홍보용으로 설치했지만 한 대당 월 이용 건수가 1,000건을 넘기면서 자판기 운영을 대폭 늘리게 됐습니다. 국립공원을 이용하여 관공서 병원 쪽으로 찾아 올해 안으로 51대를 설치 예정하고 있습니다. 청송군은 2025년까지 사과 자판기 500대 설치를 목표로 서울 주요 대학과 병원 등에 공급하면서 판매는 물론 브랜드 홍보도 겸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네, 계절이 본격적인 겨울을 향해 다가서고 있습니다. 절기상 소설인 오늘부터 다시 추워지겠는데요. 낮부터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아침보다 낮 기온이 더 내려가겠고요. 급격한 기온 변화에 대비해서 미리 따뜻한 외투를 챙기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기온이 10도 가까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산간에는 1에서 3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는데요. 한라산을 횡단하는 운전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 다소 서늘하긴 하지만 크게 춥지는 않습니다. 북부 지역의 기온 어제와 비슷한 모습인데요. 하지만 낮부터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8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기온 종일 13도 내외로 아침보다 낮 기온이 조금 더 낮겠고요. 남부 지역은 오늘 아침까지는 비교적 포근하겠지만 낮부터는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네, 현재 동부 지역의 기온 13도에서 14도, 낮 기온은 13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산간 지역은 모두 영상의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하늘에는 구름의 양만 많은 가운데 장거리 운행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네, 섬 지역은 평년보다 6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 평년 기온을 조금 밑돌겠습니다. 현재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특보는 그 밖의 해상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공항에는 구름의 양이 많은 모습입니다. 네, 모레 아침은 기온이 5도까지 뚝 떨어져 이번 추위의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어제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열고 사랑의 온도탑을 제막했습니다. 올해 제주 지역 모금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6억 5천만 원 늘어난 40억 원으로 내년 1월 31일까지 제주 MBC를 비롯한 도내 방송사와 제주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성금 접수 창구가 마련되고 사랑의 전화를 통해서도 모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제주 지역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오는 23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국민주권운동본부를 구성하고 도민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민주노총 제주지역 본부는 오는 23일 대통령 퇴진 결의 대회와 함께 새누리당 해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또 기독교 장로회 제주노회를 비롯한 기독교 단체들도 이번 주 잇따라 시국기도회를 마련하고 도내 104개 단체가 참여하는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은 오는 26일 대규모 촛불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산림 면적은 감소한 반면 산림 자원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6차 국가산림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제주도 산림 면적은 8만 8천 헥타르로 2010년에 비해 852헥타르가 감소했습니다. 감소 면적은 마라도의 28배로 택지나 농지 등으로 전용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반면 산림의 울창한 정도를 나타내는 인목 축적은 5년 사이 22.5% 높아졌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영훈 의원은 제주 지역 초중고교에 지원하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6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정된 특별교부금은 제주시 광명초등학교와 동초등학교, 급식소와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각각 12억 원과 24억 원, 서귀포고등학교 다목적 학습관 신축 사업에 24억 원이 지원됩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허일승 판사는 지난 8월 함께 살던 여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황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렀던 점이 확인돼 양형 기준보다 형량을 높게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